풍산자 반복 수학 수학 2고요. 이제 미분 들어갈 거고 페이지는 40페이지예요. 자, 미분 쪽에서는 제가 다른 단원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 내용들은 스킵할 겁니다 라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여러분.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가, 또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그 부분만 계속 보다 보면 진도가 딱 밀려버리는 구간이 딱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뒤에 가서 이걸 먼저 보고 올게요 라는 거를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 단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건너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이해되고 나면 오히려 더 잘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네,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 박스 보시면 네모 2번에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 AB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네, 직선의 기울기 또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 부분을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그래서 1번 개념 박스를 보면 뭐 이제 델타 x, 델타 y 이런 기호들이 나오는데, 델타 x는요, 여러분, 그냥 x의 변화량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x가 변화했다. 예를 들어서요, x가 1에서 2까지 변화했다. 그럼 이 변화량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x가 만약에 2에서 4까지 변화했습니다 라고 하면 변화량은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델타 y라는 거는 y의 변화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직선의 기울기라는 1차 함수의 기울기 배울 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했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 구하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1번 개념 박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기울기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란 말 대신에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그래서 델타 y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가 어떤 의미인지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게 결국 기하적으로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 빼기 a 분의 이게 x의 변화량, 그리고 fb 마이너스 fa 이게 y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는 지금 두 점 a, fa와 그리고 b, f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기호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울기 구조를 그대로 쓴 겁니다. 단, 이름은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약간 다른 의미로 쓰겠대요. 식을 또 살짝 변화를 시켰어요.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로 썼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 결국 b에서 a를 뺀 부분이 델타 x인 거잖아요. 이러니까 b 자리를 델타 x 더하기 a라고 써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b 자리에 a 더하기 델타 x라고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식을 읽을 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식 자체에 너무 막 깊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이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 읽을 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러니까 수식들이 작성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그래프가 나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편이에요. 이걸 설명할 때. 자, 그리고 저렇게 빨간 직선을 하나 그려주는 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을 만난 점을 a, fa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요 만나는 점을 b, fb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끼리의 변화량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요 x끼리의 변화량, 이 부분이 x끼리의 변화량이 되죠. 여기가 x가 b일 때니까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델타 x라고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y끼리의 변화량이 될 테니까 여기를 델타 y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다. 빨간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라는 의미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개념 박스에 나와 있는 건데 일단 수식을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 정도 선에서만 네, 이 부분은 접근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문제들이 있는데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라는 건 결국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을 보시면 1-1번을 보시면 fx의 제곱이에요, 여러분. fx의 제곱인데 fx 제곱이라 fx는 x의 제곱인데 1번이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변한대요. 그럼 일단 쓰세요. 마이너스 3,9 그리고 5,25 일단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확인하러 가면 됩니다, 여러분. 5 빼기 3 그리고 25 빼기 9 이거 계산하셔가지고 8분의 16이죠. 그래서 2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은 겁니다. 미분이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네, 쫄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걸로 치환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1에서 2까지 변하는데요. 그럼 일단 좌표 찍으세요. 1,1 여전히 지금 fx는 x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2,2 2,4겠죠. x가 2일 때 y는 4입니다. 이렇게 좌표 찍어 놓고요.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2 빼기 1, 4 빼기 1. 그래서 기울기는 3입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3번 문자로 나와 있죠. a에서 a 더하기 델타 x까지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그냥 적으면 돼요. a, a 제곱. 자, 그리고 a 더하기 델타 x인데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기울기 만들어 가면 됩니다. a 더하기 델타 x에서 누굴 빼요? a를 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a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a는 사라질 거고 여기는 델타 x만 남아요. 좀 더 길게 빼야겠네요. 자, 분모에는 델타 x만 남을 거고요. 자, 분자는 a제곱 사라질 거니까 2a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이 남겠죠. 괄호 쳐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델타 x가 약분이 될 거니까 그럼 남는 게 2a 더하기 델타 x입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호로 나왔으면 기호로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번 정도 문제 보시고 똑같은 문제가 2번이에요, 여러분. 2번이니까 그냥 2번 정도, 1번이랑 2번 정도까지만 푸세요. 네, 3번, 4번은 중복되는 계산이라서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고 1번이랑 2번 정도까지만 푸실 거고 자, 2-3번을 보면 a에서 a 더하기 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냥 델타 x 자리에 h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 자리에 다 h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답도 자, 만약 1번 문제였으면 2a 더하기 h 이런 식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x 자리에 그냥 h가 들어갔습니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뒤에 가서 식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앞에서 한번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문자가 있으면 그냥 그 문자에 적용할 거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40페이지에서는요. 개념 박스에 있는 내용들 읽을 줄 아시면 돼요. 델타 x, 델타 y가 뭐다.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 아, 이게 변화량이구나. 그리고 이게 평균 변화율 기울기구나 정도. 그리고 문제로는 네, 유형 1번에서 1번이랑 2번 정도까지만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미분계수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미분계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도함수라는 단어랑 뒤에서 배울 거예요. 도함수라는 단어랑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도함수라는 단어에서 특정 상수값을 이제 미분계수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 이름은 여러분 미분계수라는 걸 익숙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 계수라는 말 대신에 우린 순간 변화율입니다 라는 단어도 써요. 네, 순간 변화율이란 단어도 쓰게 되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란 단어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1페이지에서 미분 계수라는 단어를 볼 거잖아요. 미분 계수라는 단어는 이거는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반대, 그러니까 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란 단어를 쓸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로 써도 되고 접선의 기울기랑도 같은 개념이더라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세트니까 같이 봐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먼저 그 개념 박스 두 번째 미분 계수의 기하적 의미. 자, 기하적 의미는 여러분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든 도형이든 저는 다 그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림에서, 네, 그림에서 어떤 그 그림 자체에서 갖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계수라는 거는, 자, f'A는 곡선 y는 fx 위의 점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f'A. 자, 이거를 f'A라고 읽으면 됩니다. 여기 프라임, 요게 프라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f'A는 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f'A는 곡선 y는 fx 위의 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f'A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그리고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x는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세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저 식들, 뭐 저기 나와 있는 식들, 수식들 다 중요한데요. 일단 이거를 한국말로 잡아주지 못하면 문제를 풀 때 계속 꼬입니다, 여러분. 네, 미분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한국말, 이 표현부터 먼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1번의 미분계수라는 걸 보고 이제 수식을 볼 거면은, 자, 첫 줄에 함수 fx에서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를, 자,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f'A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f'A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수식의 내용이겠죠? 그럼 f'A를, 자, 이제 갑자기 극한이 들어오네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요. 이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에서, 네, 분모를 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비해서 순간 변화율입니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극한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극한이 나오죠. 자, 미분 계수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극한의 개념이고요. 극한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0분의 0꼴에 대한 개념을 많이 씁니다. 0분의 0꼴이에요, 여러분. 극한 중에서도 0분의 0꼴 개념을 쓰는 게 미분 계수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이 개념 있죠. 요 박스. f'A는 x가 a일 때의 미분 계수입니다.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한국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미분 계수는 극한 개념인데 꼴의 형태가 어떻다고요? 0분의 0꼴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분 계수 계산할 때 계속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잡아주시고,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델타 x 분모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된대요. 자, 근데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거 중에 하나가 평균 변화율을 좀 다르게 쓸 수 있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는데, 자,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까 앞에서 봤거든요. a 더하기 델타 x가 b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a,fA와 b,fb에서 a 더하기 델타 x가 b입니다 라는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자,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기 위에서 여기 b 빼기 a 있죠. 요 분모의 b 빼기 a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b 빼기 a가 델타 x니까 결국 b라는 거는 a 더하기 델타 x로 써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네, 지금 저기 순간 변화율 이용해서 다시 돌아가서요. 순간 변화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fa 더하기 델타 x.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b 빼기 fa를 쓰고 싶은데,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a 더하기 델타 x.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0분의 0꼴이 했으니까 분모는 0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분모 자리에는 x-a가 들어가야 되죠. 이유는요, x가 a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0이 되려면 x-a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fx 빼기 fa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대요. 자, 근데 여러분, 요 위의 식 있죠? 위의 식은 우리가 보통 좀 형태를 다르게 쓰는 편이에요. 어떻게 쓰냐면요, 요 식이요, 요 위의 식은 델타 x 대신에 아까 앞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델타 x를 h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식의 형태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물론 둘 다 0분의 0꼴이고요. 자, 뭐가 더 좋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네, 문제 푸는 형태에 따라서 둘 다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 개념 박스 1번과 2번 사이에 참고돼 있죠. 델타 x 대신 h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근데 네, 이걸 훨씬 많이 써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여러분, 네, 외우셔야 됩니다. 저 빨간 박스에 한국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f'a라고 있고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노란 박스가 미분계수거든요. 미분계수들인데 이 두 가지 형태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분계수를 두 가지 그냥 연달아서 다시 써볼게요. 미분계수는 f'a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a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식 하나는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a입니다 라고 쓰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다시요. 이건 지금 둘 다 극한식이고 꼴이 어떻다고요? 0분, 아이고, 죄송해요. 빼기 fa예요. 자, 둘 다 극한식이고 꼴이 0분의 0꼴입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0분의 0꼴입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자, 곡선이 있어요. 곡선이 있는데, 좀 그래도 곡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빨간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 빨간 직선이 있어서 여기가 a, fa, 자, 여기가 b, fb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를 보면은 이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직선의 기울기. 근데 b가 점점 a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b가 여기에 오고 여기에 오고 여기에 오고 여기에 오고 이런 식으로 다가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되고 점점 네, 어디로 가까워져 가냐면 결국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로 가까워져 갑니다라는 게 그 그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b가 a로 한없이 가까워져 간다면, 극한의 개념이 되면 결국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라는 걸 그림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네, 저 빨간 박스 한국말 있죠? 한국말이랑 네, 노란 박스 두 개,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 미분계수의 정의, 이렇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41페이지 밑에 문제를 볼 건데요.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 할 줄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로 나온다? 그렇게는, 그러니까 뭐 서술형일 때 만약에 뭐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객관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다음 시간에 볼 이제 미분 공식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다만 저 공식들을, 이제 미분계수의 공식들을 외운다는 점에서, 공식을 좀 활용하는 법을 익숙하게 한다는 점에서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그냥 5번 문제 정도만 풀 겁니다, 여러분. 네, 5번만 풀 거예요. 그래서 5-1번을 보시면 x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요. 자,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fx가 2x-1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f'1,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니까 f'a에서 a가 1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f'1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x가 1로 갈 때, 그리고 x가 빼기 1, 자, fx 빼기 f1입니다.
자, 이건 어떤 공식을 쓰겠냐는 거는, 어떤 공식을 쓰는 거냐면 f'A는 x-a분의 fx 빼기 fa 여기에다가 극한을 거는 거죠. 어떤 극한을 걸죠?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거요? x가 a로 갑니다. 이유는요, 제가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볼 때는 뭘 봐셔야 되냐면 요 a랑 형태 당연히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요 x랑 형태도 같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뒤에 가면은 이제 좀 변형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같아야 되는 거고, 일단 우린 기본 계산이니까 이제 a가 문제에서 1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x가 1로 갈 때 분모는 건드릴 게 없어요. 근데 fx가 누구였냐면 2x-1이었고 f1은 확인하시면 1이라고 나옵니다. 자, 0분의 0꼴은 어떻게 풀죠?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합니다. 그래서 2x 빼기 2니까 약분하고 나면 2라는 값만 남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풀어주시고요, 여러분. 또 하나는 h 사용한 공식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책에 안 나와 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연습할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자, 여기가 1 더하기 h가 돼야 됩니다. 여기 f1이고요. 자, 이거는 어떤 공식이냐?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공이 a가 되는 거고요. 이 식을 보실 때는 요 h와 요 h 형태가 같아야 돼요. 이것도 뒤에 가서 변형하는 문제들 할 때 또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래서 1 더하기 h가 f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x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h를 대입하면 이 x 자리에 지금 1 더하기 h가 들어간 거고 f1은 여전히 1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제 또 계산 실수가 있었네요. 자, 여기에서 1 더하기 h가 들어갔고 거기에 1 뺀 게 그게 f1 더하기 h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이 빠지죠. 자, 이걸 계산하시고 나면 여기가 2h라고 남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2가 나올 거고 어떻게 풀든 값은 당연히 어떤 공식을 쓰든 f'1이라는 값은 2라는 게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5번 문제를 지금 1, 2, 3, 4번 있죠. 이거를 귀찮더라도 네, 공식 두 가지 다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다 사용해서 대신에 5번 문제만 이 공식 하나 또 네, h를 사용하는 공식 하나 이 두 가지로 각각을 다 풀어주시고 대신 5번 정도만, 네, 6번 안 푸셔도 돼요. 5번 정도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외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42페이지를 보면 자, 마찬가지예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되어 있고 다음 곡선 위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는 거는 결국 네, f'A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41페이지 보시면 5번에서 x가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여라. 자, 7-1번 보면 x가 1일 때거든요. 그럼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여라.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f'A를 구하는 거니까 7번, 8번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5번 정도만 공식 두 가지 모두 다 활용해서 한번 5-4번까지 쭉 확인해 봐 주세요. 네, 그게 생각보다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대한 빼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저런 거에 이렇게 너무 하다 보면은 미분 자체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좀 질리는 경우가 있고 혹시나 저런 거에서 막혀버리게 되면은 미분이 그냥 무조건 막연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만 네, 따라오시고 힘은 뒤에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네, 좀 더 뒤에 가면 이제 좀, 네, 그때는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힘써 주시고, 앞에서는 제가 일단 이것만 하세요 라는 거는, 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43페이지 보면은,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 개념 박스에는 지금 f'A를 두 가지 형태로 계산하는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43페이지, 44페이지, 예,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46페이지, 45페이지까지 쭉 연결될 건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쉽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공식처럼 적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외인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사용해서 풀기도 해요. 근데, 당연히 알려드릴 거예요. 학원에서 당연히 말씀드릴 건데, 그것만 먼저 활용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작업을 못 하게 돼요. 식을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정석적인 걸 할 줄 알면서
공식이나 로피탈을 쓰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는 네,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귀찮더라도 네, 여러분들께 꼭 다 손으로 한번 써달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풀어드리는 문제 위주로 꼭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박스는 이건 볼 거 없고요. 그냥 그 공식을 다시 한번 나열한 거에 불과하고 이제 밑에 10번 문제 볼게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f'a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극한입니다, 여러분. 네, 극한이고 극한 형태를 가지고 미분계수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식에 대해서 조금씩 더 우리가 이해를 해나갈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a 더하기 2h고요. fa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2h랑 h랑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2h는 지금 f라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h는 못 건드려요. 그래서 분모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2h로 갖게 만들어주고 원래 2가 없던 거니까 다시 곱해서 네,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없애기 전에 이래놓고 놨더니 지금 여기가 2h로 같아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로 f'A로 네, 극한값 미분계수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극한값의 결과물이 미분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디로 간다고요? f'A로 변신을 할 거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은 2f'A가 됩니다. 이 2는 물론 여기서 온 2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할 건데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h가 0으로 갈 때, 자, 아이고, h분의 fa-3h 빼기 fa래요. 자, 여기는 이번엔 또 마이너스 3h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은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해주고요.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서 약분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났더니 이제 이 형태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뭘로 바뀐다고요? 미분계수로 변신할 수 있다라고요. 얼마라고요? 그냥 f'A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뒤에 마이너스 3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3f'A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3번은 같은 얘기니까 건너뛰어도 되고요. 4번 문제 보시면 이걸 제가 배수를 안 걸어놨네요. 네, 화면 이거 움직이지 않게 걸어놔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자,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이제 또 h제곱이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이걸 질문을 많이 해요. h분의 fa 더하기 h제곱 빼기 fa잖아요. 자, h제곱이든 세제곱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형태가 어때야 된다라고요? 이 형태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같아야 되는데 지금 분자에 있는 괄호 안을 못 건드린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h를 하나 곱해줄 겁니다. 앞에 h를 하나 곱해서 h제곱을 만들 거고요. 그럼 또 뒤에다 하나 곱해주면 그 곱한 h는 사라지게 되겠죠, 약분으로. 자, 그러놓고 나면 이제 h제곱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도 여전히 f'A로 바뀔 겁니다. 자, 근데 이 뒤에 있는 h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리미트가 h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h도 리미트에 걸려 있거든요. 0으로 가는 극한에 걸려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0 곱하기 f'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결론은 0입니다로 끝나는 겁니다. 0 곱하기 f'A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11번, 12번은 뭐냐면은 이제 f'A가 아니라 f'1이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극한값을 확인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정도만 같이 볼게요. 자, f'1이 2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연습을 할게요. h가 0으로 갈 건데 h분의 f1 더하기 3h 빼기 f1이래요. 자, 3h니까 분모에다 3을 하나 곱해주고 옆에다 3을 곱해주면 네, 이게 결론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3f'1입니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계속 10번에서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f'1이 2니까 3 곱하기 2에서 6입니다. 이렇게 값으로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2번이요. h가 0으로 갈 때, 자, 3h분의 f1-6h 빼기 f1이에요. 자, 근데 6h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3h 앞에다가 2를 곱해 줄 거고요. 뒤에다 또 2를 곱해 줄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2f'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f'1이 2니까 4입니다 라는 값으로 끝나는 거겠죠.
죄송해요. 마이너스 6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여기도 곱하기가 마이너스 2로 갑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F'1이 되는 거고, F'1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끝내시면 돼요. 자, 12번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10번이랑 11번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4페이지예요. 그래서 여전히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활용하는 건데, 이제 형태가 좀 변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처음에 할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할 수 있는데 하는 법은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13 물론 이것도 공식이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은 정석적으로 먼저 할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라는 건 당연히 있을 거고 13-1번이에요. h가 0으로 가는데 자, 분모는 여전히 그냥 h 혼자 뚝 있는데 분자가 a 더하기 h 빼기 f a 빼기 h 이런 형태로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공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냐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a가 f'a입니다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형태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형태가 같아야 되는 게 이제 좀 전에 앞에서 봤던 포인트고 이제는 뭐냐면 반드시 마이너스 fa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주어진 식에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의 변화를 좀 줄 겁니다. h분의 fa 더하기 h 때문에 fa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일단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fa라고 딱 식의 형태에 맞게 써줍니다. 근데 원래 없던 거죠. 그럼 다시 얘를 더해서 없애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래 주어져 있던 식인 a-h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식의 형태를 변화하면서 네, 극한을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라고 쪼갤 거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h분의하고 형태를 살짝 바꿔줍니다. 빼기 fa라고요.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이제 자리가 바뀌고 부호도 변할 수 있겠죠? 자, 이러고 나서요, 여러분. 지금 여기를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h인데 여기는 분모는 여전히 h예요.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이는 순간 마이너스 1은 원래 없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1은 없던 거니까 다시 곱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결국 플러스로 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과정에서. 그러고 나면 얘도 f'a가 되는 거고요. 얘도 f'a가 됩니다. 그래서 f'a 더하기 f'a니까 이 f'a입니다로 계산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부호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중간에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좀 네,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이요. 또 연습할게요. 자, 13-2번이고요. 이제 숫자는 변했지만 형태는 동일하죠. h가 0으로 갈 때,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식 굳이 안 쓰고, 식 쓰면서 그냥 바로 할게요. a 더하기 3h 빼기 fa, 그리고 더하기 fa, 그리고 뒤에는 fa 더하기 2h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작업을 해준 거죠. 마이너스 fa. 이거를 이제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면서 값은 0이지만 식의 형태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3h 빼기 fa, 그리고 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를 묶어낸다 그랬죠? h분의 fa 더하기 2h 빼기 fa.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 여기는 3을 곱해야 되는 거죠. 3h니까 여기다 3을 곱해 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는 뒤에다 3을 또 곱해 줘야 되죠. 3을 곱해 줄 거고요. 여기도 2를 곱해 주고 나서 또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이 f'a로 바뀔 거고요. 이 부분도 f'a로 바뀔 거예요. 근데 날아갈 때 어떤 것들이 남냐면은 뒤에 있는 요 3이랑 2는 남아야 돼요. 그래서 3f'a가 남고 뒤에는 2f'a가 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f'a입니다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물론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공식이 있어서 일단 정석적인 것들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아까처럼 14번은 f'1이 어떤 값입니다 라는 걸 주고 이제 그 값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결국 동일한 문제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4-1번이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쯤 되면 사실 지겨울 만도 해요, 학생분들도. 자, f1 빼기 3h. 자, 근데 여기다가 f1을 빼주고 f1을 더해줍니다. 자, 이제는 fa가 아니라 f1인 걸 확인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빼기 f1 더하기 h래요. 자,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식을 쪼갤 거예요. h분의 f1 빼기 3h 빼기 f1. 자, 여기 마이너스인 거 부호 조심하시고요. h분의 f1 더하기, 아이고, 1 더하기, 펜을 바꿨는데 펜 버튼이 자꾸 눌려요. f1 더하기 h 빼기 f1. 이렇게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3h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주고요. 당연히 뒤에도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가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f'1로 바뀌고요. 얘도 f'1로 바뀌어요. 근데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f'1이 될 거고요. 저기에는 마이너스 f'1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4f'1 이런 결론이 나올 건데 f'1이 4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문제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이요. 14-2번이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이제 또 분모에 2h 있네요. 자, 그리고 f1 빼기 h. 그래서 우리는 또 마이너스 f1 그리고 또 한 번 f1을 대입할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h래요.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럼 이때 또 쪼개야 되죠. 2h분의 f1 빼기 1 빼기 h 빼기 f1 빼기, 자, 2h분의 f1 빼기 2h 빼기 f1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쪼갰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h인데 여긴 2h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괄호는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h로 바꿔야 돼요.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는 지금 2h니까 2분의 1을 밖으로 빼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이 부분만 따로 쓰긴 조금 그렇고,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 자, 제가 이 부분을 빼기인 건 기억하시고요. 조금만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자, 2h 대신에 마이너스 2h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좀 이따 생각하고 요 2를 1로 뺍니다.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원래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렇게 빼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1이 하나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뺄 때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로 뺍니다.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네, 분모에 원래 있던 2도 같이 해결이 되고 부호까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부호만 해결하면 되죠. 앞에다가 마이너스 1 하나 곱해주시고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고 이걸 플러스로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가 f'1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f'1이 됩니다. 근데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f'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f'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f'1이 돼서 f'1이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더했네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f'1이 4니까 곱하면 2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작업이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에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냥 쭉 다 손으로 쓰세요. 처음에 어색한 거는 네, 자꾸 반복해서 어색함을 날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개념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고 한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를 풀어내고 답을 내는 과정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쓰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44페이지도 저 옆에 15번 푸실 거고 그 13번이랑 14번은 내 문제 다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옆에 15번 같은 경우는 시계 형태를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x-a를 가지고 식 형태를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45페이지까지는 거의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15-1번. 일단 문제는 어떤 식을 쓸 거냐면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f'a입니다. 이거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분계수 공식을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이 형태를 쓰겠습니다. 15번이고요. 자, 이건 어떤 형태가 같아야 된다고요? 요 x끼리도 같아야 되고요. 요 a끼리도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 형태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다르면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5-1번을 보시면 x가 1로 갈 건데, 자, 잊으시면 안 돼요. 일단 0분의 0꼴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고 fx 빼기 f1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일단 분자의 괄호로 있는 걸 못 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랑 1이 있으니까 이거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여기가 fx 빼기 f1이잖아요. 그럼 이제 식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걸 일단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랑 상관이 없는 건 옆에다 이렇게 뚝 떨궈줍니다. 근데 x가 1로 가게 되면은 이게 결국 f'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1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2분의 1 f'1이 됩니다 라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이 2니까 이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2번 문제요. x가 1로 갈 건데 이번엔 x 세제곱분의 1이에요, 여러분. 자, 여전히 기준은 fx랑 f1입니다. 분자 괄호에 있는 거는 못 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세제곱분의 1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fx 빼기 f1. 자, 그래서 이걸 형태를 잡아주시면 x-1분의 fx-f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따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극한값은 f'1로 갑니다. 그 다음에 x에다 다 1을 넣었으니까 이거는 3분의 1 f'1이 되고 f'1이 2니까 답은 3분의 2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이것도 다 공식이 있고 공식이 아니라 로피탈이라는 걸 좀 사용하게 되면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정석적인 거를 할 줄 알면서 사용을 해야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일단 다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자, 3번이요. 3번을 보시면 뜬금없이 이제 루트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x제곱분의 1이고요. f 루트 x 빼기 f1이 나옵니다. 자, 괄호한 못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x제곱을 루트 x까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두 번 해줍니다, 여러분. x 더하기 1, x 빼기 1로 먼저 할게요. x 빼기 1, x 더하기 1, f 루트 x 빼기 f1. 자, 그리고 이걸 인수분해하면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를 자꾸 움직이네요. 자, 요거를 x 빼기 1이라는 거를 x는 루트 x의 제곱이잖아요, 여러분. 요 x는 루트 x의 제곱인 거고 1은 말 그대로 1의 제곱인 거죠. 그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 x 빼기 1, 루트 x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1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분자는 루트 x 빼기 루트 f1 이렇게로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이걸 쪼개기 시작을 하면 x가 1로 갈 때 루트 x 빼기 1, f 루트 x 빼기 f1 그리고 이제 뒤에 남아있는 것들 쭉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야 이제 이게 f'1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이 되죠. 그러고 나서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 4분의 1 f'1입니다 라고 되고 f'1이 2였으니까 2분의 1입니다 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끝까지 인수분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하지 않으면 처음 보면 좀 당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분자 자리에 뭐 제곱이나 다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그냥 하세요.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1이 f1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분자 자리에 지금 fx 제곱이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다 쓰세요, 여러분. 일단 쓰세요. x제곱 마이너스 1. 형태 맞춰서 일단 쓰세요. 일단 쓰시고, 근데 x-1만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냥 x 플러스라고 곱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곱해주시면 계산하면 x-1이라고 분모는 그대로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조금 더 거꾸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f'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x에다 1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2f'1이 되죠. 그래서 f'1이 2니까 4입니다 라고 끝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요. 자, fx 빼기 f1 그리고 x 4제곱 빼기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이 내용부터 정리할게요. x가 a로 갈 때 fx-fa 그리고 이거는 x-a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f'a분의 1입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공식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역수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네,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여기 x-1, x 플러스 1, 여기가 x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fx 빼기 f1이라고 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 먼저 쓸게요. fx 빼기 f1 여기는 x-1 곱하기 이제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이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1로 가는 극한을 걸게 되면 여기가 f'1이 되는 거고 f'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역수죠, 여러분. 역수기 때문에 여기가 극한을 걸면 f'1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1이 있어서 4 곱하기 f'1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그러니까 f'1이 2니까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2입니다 라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네, 다 풀어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네, 여러분 다 따라 푸셔야 됩니다. 처음에 어색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분을 좀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색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색한 거는 계속 손으로 쓰고 다양한 문제 풀지 않더라도 계속 똑같은 문제 익숙해질 때까지 손으로 푸는 것, 반복해서 푸는 것만 해도 충분히 연습이 되고, 그게 어느 순간 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뒤에 다른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색하더라도 조금 참고, 뒤에 내용들을 쭉 따라가서 다시 또 복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전체적인 게 다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혹시 막힌다고 해서, 아, 나는 미분 못할 것 같아,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5페이지 볼게요. 자, 계속 미분계수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6번 다항함수 fx에서 이제 뭐 좀 식을 좀 많이 줬어요. 뭐 f2, f4, f'2, f'4 뭘 다 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극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6-1번 보시면 x가 2로 갈 때, 네, 여기 지금 보면은 x제곱 빼기 4인데 fx 빼기 1이에요. 네, 근데 문제에서 F2가 1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형태는 F2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fx 빼기 f2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자리에 f2 그냥 넣으시면 되고, 여기도 x-2, x 플러스 2로 그냥 인수분해 해도 되죠. 이제 익숙하시죠? 그래서, 아이고, 나 그냥 쓸게요.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f2. 그리고 여기가 x 더하기 2분의 1. 근데 어차피 얘가 f'2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 f'2고요. f'2는 3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4분의 3입니다. 라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0분의 0꼴이란 극한을 이해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요. 지금 x가 2로 갈 때 이 분모 얼마 되죠? 0 되죠. 그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되죠. 그래서 x에다 2를 넣게 되면 분자 f2 빼기 1은 0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f2는 얼마예요? 1이에요, 여러분. 문제에서 주지 않더라도 우린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자리에 f2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식으로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분계수 식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다 보면 0분의 0꼴이란 걸 까먹게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그 미분계수 식은 극한식인데 그거는 0분의 0꼴 형태입니다. 라는 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2번이요.
자, 세제곱이니까 또 아까 했던 대로 x-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입니다로 인수분해 해놓고요. 자, fx 자리인데 1자리 아까 f2라는 거 확인했죠. 문제에 주어진 것도 있지만 내 극한 0분의 0걸 극한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가 2로 갈 때 자, x-2분의 fx 빼기 f2가 있고요. 곱하기 여기 뒤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1입니다가 있죠. 그래서 얘가 뭘로 간다고요? f'2로 가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하시게 되면 12분의 1 f'2가 됩니다. 그래서 f'2가 3이죠. 그래서 이건 4분의 1입니다. 로 결론이 날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이요. 여러분 지겨우시더라도 좀 참고 따라오세요. 한 번에 쭉 가야 이해가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4제곱 이렇게 돼, x제곱 빼기 16이니까 애초에 인수분해 해도 되겠죠? x 플러스 4 그리고 fx 자, 여기는 또 빼기 f2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에서 f4가 2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 대신에 f4를 써도 되고 아까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0분의 0꼴 극한으로 확인해서 f4가 2입니다 라고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f4를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게 x가 4로 갈 때 x-4분의 fx 빼기 4, f4 그리고 곱하기 x 더하기 4분의 1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f'4로 가겠죠. 아이고. f'4로 가게 되고 f'4가 5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식은 8분의 1 f'4가 되는 거죠. 그래서 f'4가 5니까 8분의 5입니다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x가 2로 가는데 자, x-2분의 fx제곱 빼기 인데 이거 f4라는 거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엔 f4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필요한 거는 요 가로 자리에도 x제곱이 있고 여기도 4가 있어요. 그럼 분모에도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인수분해를 마치 거꾸로 하는 듯한 느낌으로 써주시고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분모는 x 마이너스 2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fx제곱 빼기 f4가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f'4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 x 더하기 2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4 곱하기 f'4가 될 거고 4 곱하기 5 해서 20입니다 라고 문제가 끝나죠. 네, 여러분 하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그래서 저 믿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쓰세요. x가 2로 갈 때 fx 빼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x 4제곱 빼기 16이 있는데 좀 전에 위에서 봤지만 1은 f2 값이 1이다. 그래서 1 대신 f2 또는 0분의 0꼴 확인해서 1다리에 f2를 집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x가 2로 갈 때 인수분해 쭉 하게 되면은 x-2,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이 자리는 fx 빼기 f2라고 쓰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빼기 f2 그리고 x-2 곱하기 x 플러스 2 여기도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거 역수입니다. 지금 f'2 아이고 역수죠. 그래서 f'2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f'2분의 1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f'2분의 1이고 곱하기 x가 2가 들어갔으니까 32까지 나오겠죠. 4 곱하기 8 그렇게 해서 f'2가 3이었어요. 그래서 3분의 32입니다 라고 문제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내용들 다시 연습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7번, 18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볼 때마다 조금씩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규칙을 좀 잡아놔야 돼요. 어떤 것들을 빼고 어떤 거를 더할 건지를 좀 규칙을 잡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17-1번이고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xfa 빼기 afx.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요 뒤에 거랑 요 앞에 거를 기준으로, 아이고 가끔씩 이거 튀어나와요. 네, 이게 수원 건데 수원 기출문제 풀던 건데요. 네, 프로그램에서 세팅이 돼 있어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요 앞에 fa랑 뒤에 a를 곱할 거예요. 저 세모친 두 가지를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a로 갈 때 x-a 분의 xfa는 그대로 쓰시고요. 두 개 곱한 거를 하나는 뺄 거고 하나는 더할 겁니다. 네, 없던 거니까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원래 있던 걸 다시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처럼 쪼갤 겁니다, 여러분. x-a 분의 xfa 빼기 afa로 하나 쪼갤 거고요. 자, 또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쪼갤 겁니다. 그렇게 되면 afx 빼기 afa가 돼요. 자, 이렇게 쪼개고 나서 앞에 거는요, 여러분, 앞에 형태는 x-a 그리고 x-a 곱하기 fa, 그러니까 fa로 묶어낸 겁니다. 자, 뒤에 거는요, x-a, a로 묶게 되면은 fx 빼기 fa가 돼요. 이렇게 묶게 되면은 일단 이 부분 x-a, x-a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식은 일단 fa만 남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 식 있죠? 뒤에 식 중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네, 극한값으로 가게 되면 f'a로 가버리죠. 그래서 앞에 a가 남아있기 때문에 빼기 a 곱하기 f'a, 이런 형태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태가 늘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식을 쪼개고 나서도 식이 계산되는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연습할게요. 2번이요. 17-2번입니다, 여러분. 자, 리미트 x가 a로 갈 건데, 자, 이번엔 식의 형태가 조금 더 공격적이에요. 막 제곱들이 있네요. 자, x제곱 fa 빼기 a제곱 fx. 자, fx랑 요 a제곱을 합칠 겁니다. 네, 여기서 콜라보가 일어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x가 a로 갈 때 x-a 분의 x제곱 fa는 그대로 내비두시고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afa 플러스 afa, 그리고 원래 있던 a제곱 fx, 그 다음에 식을 쪼갭니다. 자, x-a 그리고 x제곱 fa 빼기 afa 빼기 x-a 그리고 a제곱 fx 빼기 afa. 아, 죄송해요. 여기 제곱이죠, 다. a제곱, a제곱. 네, 여기 a제곱, 네, 여기도 a제곱이죠. 가로를 닫았어요. 자, 그러고 나면 x가 a로 갈 때 x-a. 자, 이거는 fa로 묶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fa. 그래서 제가 결과물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태가 변합니다, 계속 여러분. 자, 빼기 x-a 분의 a제곱 묶어내면 fx 빼기 fa가 나오죠. 슉. 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완전히 딱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a가 하나 남죠. 그래서 그 자리에 x가 a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2afa가 될 거고요. 앞에 거요. 자, 뒤에 거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f'a가 되죠. 그래서 남는 건 a제곱 f'a라고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그냥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번까지 계산을 해볼게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자, 18번이요. 18-1번이고요. 자, F3이랑 F'3을 줬습니다, 문제에서.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 그리고 xf3 빼기 3fx
얘네 둘을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아이고, x-3, 여기 xf3 빼기 3f3 더하기 3f3 한번 빼주고 한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다시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을 쪼갠다 그랬죠? 그래서 x-3분의 xf3 빼기 3f3. 자, 부호 조심하시고 자리 바꿀 겁니다. 3fx 빼기 3f3. 자, 그 다음에 묶어내는 과정이 서로 달라요. x-3, 여기는 x-3 f3, f3으로 묶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3, 3의 fx-f3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약분되고 나서 뭐만 남죠? f3만 남을 거고요. 자, 뒤에 거는 이 부분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게 f'3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f'3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3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3이 3이니까 마이너스 9 해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나겠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18-2번이고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제곱 f3 9fx.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f3이랑 9랑 콜라보 할 겁니다. x가 3으로 가는데 x-3분의 x제곱 f3 빼기 9f3 아이고 더하기 9f3.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9fx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을 쪼개야 되죠. x가 3으로 갈 때, 자, x-3분의 x제곱 fx 빼기 9f3 빼기 x-3분의 9fx. 부호 부호 때문에 자리 바뀝니다, 여러분. 9f3. 자, 그리고 묶어내는 과정이 다르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x-3.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9의 f3. 자, 여기는요, x-3 그리고 9로 묶어서 fx 빼기 f3이죠. 자,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9랑 x-3이랑 약분을 하더라도 x 더하기 3이 남잖아요. 그래서 6f3이 됩니다. 자, 빼기. 자, 이 부분은 f'3으로 간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9f'3이 나올 겁니다. 아이고, 자, 여기다가 f'3이 아니고 6f3입니다. 자, 그럼 이제 f3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 f'3이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33입니다. 라는 걸로 계산이 끝나요, 여러분. 45페이지까지 계산하느라 진짜 따라오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막 제가 다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정석적인 걸 일단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막히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 하기 싫어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미분을 정말 어려워하고 멀리 하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다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따라오셔야 되고요.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46페이지요. 자,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걸 줄여서 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쓰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쓰는 말이고, 미분 가능성, 말 그대로 미분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그거를 함수의 연속이랑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개념 박스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도 나와 있고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도 있죠. x에서 미분 가능하면,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x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거는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거는 되거든요. 근데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다 이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건 얘예요, 여러분.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요. 연속이면 미분 가능합니다. 이거는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함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연속함수에서 연속일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항함수 있죠,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이런 다항함수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 부분 좀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거여서 벤 다이어그램은 왜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연속이라는 함수로, 연속으로 보는 거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미분 가능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미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이 미가 바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영역에 있는 애들은 연속은 맞지만 미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속은 맞지만 미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면 미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는 애들은 연속은 되지만 미분 가능하진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연속이면 미분 가능합니다. 이거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형 6번이 그래프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불연속은 미분 안 돼요, 여러분. 19-1번 보면은 지금 A에서 불연속이죠. 자, 그림이 있고 이게 A가 뚫려 있고 A가 여기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A에서 불연속이잖아요, 여러분. A에서 불연속인데 일단 불연속은 무조건 미분 안 됩니다, 여러분. 미분 가능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하다는 전제 하에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은 일단 미분 가능이랑 아예 얘기가 다릅니다. 불연속은 미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 이제 2번 같은 애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약간 곡선이긴 하지만 네, 여기가 A예요. 자, 이거 연속은 맞아요, 여러분. 연속은 맞는데 미분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분이 안 되는 게 뾰족점 같은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미분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미분 계수가 극한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확인하셨죠? 극한인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이거를 우리가 f'a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미분 계수를 할 때 이렇게 잡았죠. 자, 그럼 이거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각각 같아야지만이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길을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라는 단어 용어도 씁니다. 네, 씁니다. 쓰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뾰족점 같은 경우는 왜 미분이 안 된다라고, 이런 뾰족점이요? 지금 이런 부분들 말하는 거예요. 왜 미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이제 여기다 옆에다 쓰면 괜히 뭔가 있어 보이니까, 자, 절대값 x라는 그림이 있다라고 할게요. y보다는 fx가 낫겠죠? 절대값 x라는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x는 0이고요. 자, 여기는 y는 x이기 때문에 이때의 미분계수는 나중에 구할 거지만 1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왼쪽의 미분계수는 나중에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좌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우 미분계수는 1이에요. 그럼 극한값 있어요? 없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x는 0에서 미분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뾰족점들이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대표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요. 네, A에서 연속이죠. 연속이고 이건 미분계수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풍셈 포인트의 밑에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불연속은 미분 안 되고 그래프가 꺾인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냥 뾰족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제 그리고 20번이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20번에 1번 보면은 네, fx는 절대값 x 이미 확인했죠. 여기서 지금 확인한 문제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0에서 당연히 연속은 되지만 미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값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 달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미분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은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0에 대한 우극한일 때 x 빼기 0, fx 빼기 0 그러면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우극한일 때, 자, fx 자리에는 절대값 x가 들어가 있고 0은 당연히 0입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값 x는 0에 대한 우극한이 돼버리면 그냥 x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x분의 x가 돼서 1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0에 대한 좌극한이 되면은, 자, 여기가 x가 0에 대한 좌극한이고 여기는 절대값 x가 뭐라고 나오죠? 마이너스 x로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로 확인한 거지만 어쨌든 극한값은 다르죠. 그럼 극한값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계수 f'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연속이지만 0에서 미분은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2번이랑 3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식으로 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는 다 미분 계수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극한값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0분의 fx 빼기 0인 f0인데 fx의 식의 형태가요, 여러분. 절대값 x 빼기 x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f0이니까 그냥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0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풀려요? 그냥 x 빼기 그냥 절대값 x는 그냥 x로 풀리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절대값 x는 그냥 x로 풀리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0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x가 0에 대한 좌극한일 때 x 빼기 0, 그다음에 이 부분 fx 빼기 f0.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자, 여기는 절대값이 풀리면서 마이너스 x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f'0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되고요. 사실 이거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확인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그리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x축, y축이 있고요.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이 하나 그려졌고 여기는 그냥 x축 y는 0이라는 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뾰족정의 일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선 식으로 확인하는 걸 먼저 보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 fx를 두 개로 끊어놨습니다. 자,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0이에요. 그래서 x가 0에 대한 0보다 크다, x가 0보다 작다. 근데 우리 이거 많이 확인했죠? 이거를 우극한 식일 거고 이게 좌극한 식이겠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러 가게 되면 x가 0에 대한 우극한일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인데 이때 fx는 누굴 쓴다고요? x제곱을 쓴다고요. x제곱을 써야 되고 그때 f0은 그냥 0이겠죠. 그래서 x 나누고 나면은 결국 0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좌극한은요. x-0분의 fx 빼기 f0인데 fx는 좌극한 식일 때 그냥 0이래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거는 x 빼기 0분의 그냥 0 빼기 0이 돼서 뭐가 됩니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죠. 그래서 f'0일 때 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 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보게 됐고 계산한 과정도 많아요. 근데 제가
네, 계산 과정은 특히 이제 앞에 개념부터 시작해서 계산 과정은 여기 이 부분은 해주세요라는 것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계산하셔야 되고 외울 것들도 좀 챙겨서 외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